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의 이슈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고, 주택 착공 건수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그런 수치고요. 특히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2,0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균이 한 28만 건 정도 되는데, 한 2주 연속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동 평균도 약간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전반적인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늘어났다라는 생각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주택 착공 건수를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92만 6천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2월 달 대비해서 한 2% 정도 늘긴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에코노미스트들이 한 104만 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예상을 했다면 여기는 약간 좀 어긋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두 개 다 좀 전반적으로 아직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3월 이 비농업 부분 고용이 발표됐을 때 사실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12만 6천 명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지표라던가 다른 경제지표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특히 이날 간밤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는데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좀 갖는 게 필요한지 외신들 반응이 좀 어떨까요? 어쨌든 미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조금 더욱더 증폭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치 자체가 15년 동안의 평균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 저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12만 건으로 상당히 좀 절반 이하의 예상치의 절반 이하에 나왔던 이런 고용자 수가 이런 것들 좀 데자뷰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측면까지 한번 좀 밝히고 있고요. 4월 역시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서베이를 해봤더니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쪽은 해봐야 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4월 지표도 좀 연속성 있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측면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금리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표들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만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외신에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블룸버그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동수 대리가 실제로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좀 어떻게 갈 것 같은지,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또 맞물릴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2% 이상으로만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이 고용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되면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시장은 깨지지 않되 사실 페드한테는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러한 좀 요구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시장이 붕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붕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잠깐 어떤 주춤하는 이런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동수 대리님의 어떤 이야기를 빌자면 전반적인 파는 정대 지금 현재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어떤 자신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또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지표 발표 때마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이슈는 한국 시장의 반란입니다.
뭐 이번 주만 같으면 우리 시장 진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뭐 해외까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코스피 같은 경우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또 고점을 또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700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지금 매력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찬찬히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어둡다.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어둡게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국 시장은 가격 매력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120엔 엔달러는 이제 그 120엔대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근데 원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화가 상당히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왜 그러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3주 동안, 최근 3주 동안 0.8%나 오르면서 1,088원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아직 뭐 한 70원, 8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가 증시 업사이드를 한번 논해볼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이 때문에 좀 내수주가 어제 또 강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 외국인 자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다들 이제 유동성 장세다, 기대가 감이 좀 크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이슈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의 구체적인 매력도를 볼 때 외신들 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약간 뒤로 연장이 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또 유럽의 양적 완화 기조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이머징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이머징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4일부터 8일까지 제가 그 외국인 동향들을 잘 살펴보니 이머징 시장으로 약간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특히나 인도 성장률 때문에 좀 프리미엄을 받는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한국 시장에도 저평가 매력으로 인해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졌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인정하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의 매도세는 좀 제쳐두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측면. 그저께 무슨 마크 모비우스 이제 신흥국 투자의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중국 시장 버블 논란도 사실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가는데 한 20% 정도는 빠졌다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시장이 상당히 싸 보인다. 한국 시장 중에서 소형주 매력적이다. 중국과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한국의 소비재와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자. 다른 사람이 팔 때 한번 사봐라. 지금 모든 펀드, 모든 개인들의 자금들이 증시를 매도에 일관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보기에 소비재와 헬스케어 쪽 쌀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외국인들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 짤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국내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면 전략을 어떻게 좀 꾀할까요? 헬스케어하고 이런 쪽은 그 화장품 이런 쪽은요. 지금 가격 논란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격보다도 이 주가의 상승폭이 기업의 매출의 성장폭을 지금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이 함수로서 항상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관이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 상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성장률이 앞으로 100%, 200%가 나는데
퍼 PER이 뭐 100배가 되고 200배가 되는 것은 별로 어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지금 PER, IT 기업들 제가 220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PER 기준이 한 30배, 40배로 다시 내려앉아요. 그만큼 성장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코스피 월봉 한번 좀 보실까요? 네. 2007년도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기 이전에 2200선에서 지금 쭉 밀려가지고 계속 박스권으로 있다가 최근 들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다음 그림 보시면 코스피가 주요 매물대 특히나 2000에서 2050에서 엄청난 그 한 12조 정도 자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 2000하고 2050 요 포인트를 우리가 그 지지직거리면서 지금 못 올라왔느냐. 항상 못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가볍게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왜 그러냐. 네.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한국 시장 너무 안 올랐다. 너네도 한번 같이 가자. 이러한 인식들이 외국인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중국 심천 종합지수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와의 지금 괴리도를 지금 낮추기, 갭을 메꾸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소형주, 특히나 코스피 소형주라든가 코스닥의 헬스케어라든가 소비재 소형주들의 기간 외인 동반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시중에 갇혀 있던 개인들의 자금들이 증시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을 높이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 외인 매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매수로 인해서 중국의 사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상해 증시 2천에서 4천까지 개인 자금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요 소비재, 헬스케어, 중소형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대형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들도 좀 같이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대형주들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중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